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무비컵 한석입니다.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작가님께서 최근에 그 읽어보시고 추천해 주셨던 책, 그 알렉산더 카프만의 기술공화국 선언이라는 이 책 있죠? 요 책을 조금 이제 읽어봤는데요. 책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저는 즐겁게 봤고, 근데 이제 특징이 이게 크게 이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뒤에 두 파트는 이 지은이의 정치적인 그 편향이 약간 좀 표현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시겠을 때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책 자체는 굉장히 훌륭해서 그 대신에 이제 그런 분들은 앞에 두 파트에 좀 집중해서 책을 보시게 되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 훌륭한 책인데 너무 놓치지 마시고 혹시 내가 정치적으로 극 어느 쪽으로 가 있다 이러다 하더라도 이런 책의 그 한 절반 정도는 좀 맘 편히 그래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책 내용은 보면은 그 작가님께서들 이제 종종 말씀하셨던 그 일종의 해체주의 있잖아요. 그 1960년대에서 70년대 그 양차 대전 그때 이제 이후에 미국인들이 아니면 서양인들이 스스로 그 본인들의 그 갖고 있던 그 소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갖고 있던 그런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스로를 거부하는, 좀 독특하죠. 그런 과정이 이제 한번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추가로 또 뭐가 있냐면, 그 요즘에 이제 기업가나 이제 창업가 세대들이 그 이제 실제로 세상이 어떤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런 대한 그런 관점이 사실 형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게 정말로 존재해야 될 본질적인 환경인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뭐냐면 국가관이겠죠, 일종의. 그런 거를 다 접어둔 채로 이제 최신 유행만을 쫓아가지고 이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지금의 그런 미국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뭐 유럽도 또 비슷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사회적 격변이라는 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거죠, 지금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희 아버님만 하더라도 50년대생이시거든요. 그러니까 40년대생이 계신 분들도 아니시고 그 정도니까 뭐 벌써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 자녀까지 하면 3세대째인데 뭐 이런 큰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최루탄 터지는 것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긴 했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시위 현장을 눈앞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어렸을 때라서. 근데 이제 최루탄 냄새는 맡은 적이 있죠. 어렸을 때. 뭐 그 정도만 이렇게 경험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국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내가 오로지 잘 되기 위해서 이런 생활을 좀 이제 그런 생활에 익숙하고 그런 게 이제 만연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현상이 우리만 느끼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전형적으로 그런 대기업들에서도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나온 이제 회사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이제 미국 그 펜타곤 국방부하고 이제 어떤 이제 특별 계약을 맺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계약이겠죠. 그런 거를 이제 맺었을 때에 직원들 이제 내부 반발로 인해서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이제 좌초되는 이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직원들도 일종의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 이제 보통 이제 40대, 30대 뭐 젊으면 20대도 있을 건데 이제 국가관 자체가 딱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세대들인 거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그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오로지 이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제 존재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딱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고민해 본 기억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로 여기서 이제
요건 이제 지은이의 표현인데, 이제 좌파 문화가 이제 더해져서 이제 모든 걸 이제 포용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이민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우리 또 그런 성별 구분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성별 같은 경우에는 왜 아주 좀 너무 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이 성전환 수술을 받아서 여자가 되고 난 다음에 특정 운동 종목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동안 여자들이 기록했던 모든 기록들을 말도 안 되게 초과를 하면서 신기록을 다 세우면서 이제 메달을 다 가져가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 이 지은이는 이제 좌파 문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타인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요.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신에 그들 모두를 다 포용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자세를 취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들이 요런 삶을 살면서 어떤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든지 상관이 없죠. 근데 그런 뭐 아까 얘기해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회사의 직원들이 이제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가 갑자기 이제 국방부와 계약을 하게 되고, 국방부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 프로그램이나 내가 개발하고 있는 아니면 내 회사가 이제 타인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그쵸? 왜냐면 이제 국방이라는 게 사실은 뭐 늘 싸우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국가를 방어한다는 것 자체, 국가를 존속시키려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누군가는 이제 좀 손해를 봐야 되니까 파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 그런 것 자체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는 또 피해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자세다 보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이제 사업을 다 접게 되는 거죠. 국방부와 연계된 사업들이. 좀 안타깝지만. 하지만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걸 반대한 직원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의 방침에 반대한 직원들은 자신들이 이제 무엇에 반대하는지는 알아요. 여기는 절대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뭐 국방부와 계약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지만 본인들이 무엇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주의?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지적을 해주고,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사실 작가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정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배움을 얻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조금 더 느꼈던 건 뭐냐면, 이런 그 미국 주류층이라고 하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한 주류는 그 절대 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민주주의니까, 그런 절대 다수가 이렇게 방향을 돌리려면 굉장히 좀 아주 큰 사건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을 계기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무슨 뭐 어느 나라가 뭐 침공을 받는 거죠. 전쟁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주 이제 적절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회오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제 명분 아래에서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한 반대파들을 수청을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나라 저 나라 막 가리지 않고, 뭐 심지어 막 미국의 우방국인 나라에 자기들의 적들의 지도자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거기를 또 때리기도 하고, 그 정도로. 근데 이런 거에 미국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뭐 중국이 혹시라도 이제 대만을 만약에 공격을 정말로 한다는 거죠. 했을 때 과연 미국이 움직일까? 이 책을 보고서 느낀 점은 저는 안 움직이겠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미국이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 그 양차 대전을 겪었을 때에 그 미국이 갖고 있던 그런
태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개입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게 지금 저는 똑같이 재현됐다. 역사는 이제 반복된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미국 사람들이 이제 세계 경찰 노릇에서 이제 나오는 과정인 건데, 이게 다시 미국인들이 세계 경찰로 내가 해줄게라고 들어갈 때까지 좀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좀 오래 걸리겠죠, 사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지 않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책에서 또 다른 내용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핵으로 억제하던 시대가 가고 인공지능으로 억제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 부분이 좀 무서웠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무력으로 이제 핵으로 억제하던 시대가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억제하는 시대가 이제 왔다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상상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좀 들더라고요. 좀 통제된 세상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또 들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핵이라는 것은 이제 최후의 보루 개념이었다면, 이 인공지능은 우리 실생활에서 항상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억제를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좀 무섭게 받아들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크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은이의 표현을 듣고 저는 조금 좀 서늘했다. 그런 부분이고, 이 책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팔란티어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태어났냐,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냐, 이제 하면,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과는 달리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는 국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갖고 준비를 해서 그걸 메인으로 하고,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자기들의 역량을 이제 사회로 좀 더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소개도 조금 간략하게 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팔란티어에 대한 회사는 워낙에 큰 회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 메인은 사실은 팔란티어는 아니어서 팔란티어가 나쁘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무튼 제가 읽은 부분은 저는 좀 그렇게 읽었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점이 이제 한 두어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요거는 책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이 책이 이제 111페이지인데, 자,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한 세기 전에 시작해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는 개념, 어쩌면 국민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지적 전쟁을 계속할지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다시금 요구한다. 이 전쟁은 처음에는 더 넓고 포용적인 국가 정체성과 소속감을 찾으려는 숭고한 시도였다. 서구라는 개념을 그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모두에게 개방된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움직임은 집단적 정체성 자체를 거부하는 흐름으로 확장되었다. 그 결과 의미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속해야 할 공동체에 대한 감각마저 사라졌다. 더 넓은 정치적 프로젝트를 부정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방향을 잃고 표류할 위기에 놓였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저는 모빅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걱정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 걱정부터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냐면, 이게 이제 국가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우리가 국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빅에서 우리가 양보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최후의 방어선, 아니면은 이거를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 될 선으로고 우리가 선언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알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명확해요. 우리 프로젝트는. 뭐냐면 좀 잔인하지만, 너무 좀 냉혹하기도 하고 좀 잔인하지만, 작가님이 모빅을 통해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작가님만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제 뭐 여기도 보면 이제 다양한 시대적 변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작가님이 사업을 이제 비트모빅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수가 이제 주변에서 존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딱 시행을 해도 그 목적 하나가 바로 이루어진다는 건 사실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예. 뭐 대기업이 이제 자기네들 이제 브랜치 하나 더 늘려가지고 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가. 예.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돼야 되는 기업인데 이런 경우가 이게 이렇게 원한다고 이게 딱딱 된다는 거는 사실상 이게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 이제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업형 블록체인 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시도를 많이 하게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하시게 되고 막 하신단 말이죠. 뭐 예를 들자면 막 락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미래로 시간의 선호를 미룰 수 있게끔 작가님께서 장치를 좀 마련하신다든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예. 또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들 뭐 예를 들면 JTBC라든지 뭐 한양대라든지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관들에게도 모빅을 좀 주려고 노력도 해보시고 다양하게 해보죠.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왜냐면 저들은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으로 이거를 돈으로만 볼 뿐이지 이것에 대한 미래성을 보고서 함께 사업을 이루어나가자는 경우가 사실 이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런 동업자를 찾는다는 게 굉장히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사업을 할 때 누군가를 설득해야 될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설득을 당하는 그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을 꿈꿔요. 왜냐면 이분들도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사회의 두 세대, 세 세대에 걸쳐서 국가 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소비자를 만족시켜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데 모두가 집중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또 한 번 더 다시 느낀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막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시더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선하게 다가온다는 거는 사실은 거의 하늘의 별따기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진짜 어렵고, 그랬기 때문에 작가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저는 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건데, 앞으로는 아무에게나 코인을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내가 말했던 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했을 때에 그에 응당한 보상을 주겠다라는 개념을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계약이란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아주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있는 그 국가 간이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뭐 이렇게 그 사회적인 시스템으로 봤을 때 국가 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트모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봐야 된다? 예, 좀 잔인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가님이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예, 사실은 이 부분이 근데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모빅을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단타로 사고 팔건 아니면은 뭐 장투로 사고 팔건 아니면 뭐 작가님한테 뭐 수백 수천 원씩 받았지만 나는 이제 떠나서 딴 거 할 거야 이렇게 뭐 나가는 분도 있으면서 팔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제 뒤늦게라도 깨닫고, 예, 하지만 지금이 그래도 비트코인 초기와 비슷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비트코인보다 좀 더 완벽한 장부를 한번 그럼 경험해 볼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미래를 거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건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들이 다양하게 생태계 주변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주변적인 요소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저 또한 굉장히 주변적인 요소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 뭐냐고요? 본질은? 예. 본질은 작가님이 팔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 진짜 그게 메인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렇게 돼가면서 이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이제 사업을 조금씩 이제 확장해 가는 거겠죠. 예. 그런 부분을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저는 그거를 느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한쪽에 약간 편향된 의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125페이지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요거 잠깐 읽어볼게요.
오늘날 인문학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많은 이론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강조한 누가 말하는가가 무엇을 말하는가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핵심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과 그 이야기 그 자체, 궁극적으로는 정체성과 진실의 관계를 다시금 바라보게 만드는 재해석은 매우 깊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남겼다. 하지만 그 주장들이 극단적으로 확장되면서 오히려 해로운 결과도 생겨났다. 사이드의 핵심 주장이 과도하게 확장되면서 이후 수십 년간 해체주의 운동이 힘을 실어주었고, 이 운동은 마침내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정체성을 더 중시하는 데 성공하게 된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주장 있죠. 그 주장 자체가 사실은 이제 어떤 주장이든지 간에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주장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쉽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냐면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훌륭한 그 지도자라는 인식으로 가는 거죠. 일종의.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더 중시하게 되는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내부에는 뿌리가 더 중요한 건데, 그거의 주변적인 이제 그 뿌리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결론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굉장히 더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그냥 추앙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바뀌는 거죠. 일종의 모순을 그걸로 극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또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안티들의 특징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비투무비의 안티들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뭐냐면 작가님께서 그 지향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이 프로젝트의 기본 본질적인 모습 있죠. 그런 거를 우선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본질엔 관심이 없고요. 애초에 볼 생각이 없어요. 볼 생각이 없고, 뭐냐면 작가님께서 우리 생태계 주변에서, 작가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 중에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거, 거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의 일들은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굉장히 좀 변화무쌍할 수도 있고 근본적인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본 뿌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요 주변의 일들은요 그냥 변화무쌍할 뿐이에요. 그죠? 굉장히 다양할 뿐인 거고, 물론 이제 거기에 무슨 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성공할 수 있는 이제 결과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다양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안 좋은 것만 찾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그 모순이라는 거죠.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의 메인 설계 뿌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좀 저는 이 부분을 딱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제일 일률적인 얘기로 좀 이제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 극좌나 극우 쪽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확증 편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상대방 진영에서 옳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심지어 내 쪽 진영에서 과오를 지른 것에 대해도, 이제 과오를 범한 것에 대해도 관심이 없어요.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안티들이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책에서 지금 내용하는 그런 부분과 저는 좀 일맥상통한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을 보면서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저는 아무튼 그런 부분을 느꼈다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요즘에 생태계가 별다른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냥 하루하루 이제 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책을, 사실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에는 좀 이제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좀 사이클을 보는 중이에요. 경제 사이클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기본적 분석보다는 이제 기술적 분석에 좀 많이 빠져 있다라고 했는데, 이 책을 보니까 다시 기본적 분석도 이제 다시 또 빠져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책을 너무 잘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좀 잘 해주셔가지고 지은이가, 그래서 좀 재밌게 잘 봤고요.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요즘 매크로에 좀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보면은 좀 이제 침체 얘기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이 침체 위기가 나오지만 사람들이 이 침체 위기가 묻혀질 정도의 포모 현상이 한번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자산 가격이 좀 하락하는 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이제 고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좀 두시면 어떨까. 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조금이라도 고가일 때 이제 이제 생활비를 마련해야지 이제 최대한 더 아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또 경제 뭐 이런 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또 다른 필요성이 있으신 분들 좀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우리 모빅도 그런 걸까?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글쎄요. 저는 모빅은 그렇게는 아직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 비트모빅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세상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자산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연 거기에 똑같이 갈 수 있을까? 근데 이미 지난 움직임을 보면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저는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오늘 좀 비가 많이 내리는데 어제 오늘 좀 비가 많이 내리는데 날씨가 시원해서 좋긴 하네요. 습도는 좀 높더라도. 아무튼 이런 때일수록 좀 감기 같은 것도 좀 조심하시고 생태계 안에서 즐겁게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